이번에도 또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논문을 대여섯 편 썼다. 이 얘기입니다. 어제 오늘 한동훈 후보자 딸 관련해서 의혹이 쏟아지니까 조국 전 장관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과거 이 논문과 관련된 조 전 장관의 해명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제 전공이 법이라서 이과 쪽 여기 뭐 의학을 포함해서 이과 쪽의 1저자, 2저자 이런 것들 사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에 보게 되면 고등학교 딸아이가 고등학생이 1저자로 돼 있는 것이 좀 의아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논문을 책임 저자였었던 그 교수님께서 인터뷰한 걸 이번에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더니 당시 시점에는 지금에는 그게 허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이상하다고 보이고 저도 이상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장 교수님 이 인터뷰한 걸 쭉 보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 아이가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 딸의 논문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이 해명했던 3년 전 영상인데요. 그런데 오늘 한동훈 후보자 딸의 논문 관련 보도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고1 때 2달간 논문 5개, 아마 논문이 아니라 에세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반독점법, 국가채무, 여러 가지 굉장히 제목만 들어도 쓰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의 에세이를 쓰고 결국에는 또 이것을 허위로 입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허위로 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박 컨설팅 얘기를 김남국 의원이 주장했는데 김근식 교수님. 네. 사실 이제 논문이란 단어가 이른바 조국 사태를 촉발시킨 그 조민 씨의 논문 제1저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 관심이 있었는데 한겨레가 오늘 추가 의혹 보도한 거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2달간 논문 5개, 전자책 4권을 썼다. 이게 고등학생 신분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취지의 내용의 보도를 했더라고요. 저것도 아까 이제 서울시장상, 인천시장상과 같은 맥락으로 조국 사태의 그런 현미경 같은 잣대로 좀 들여다보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단어나 기사의 어떤 제목을 뽑는 걸 너무 과도하게 뽑아서 좀 오해를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명이 지금 곧바로 한동훈 후보자 측이나 그 청문준비단에서 그 팩트체크에서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고1 여학생인데 논문을 5개 써서 저널에 실었다 이야기하니까 굉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국 전 장관이 문제가 됐던 고등학교 때 그 저널은 실제로 대학교의 정식 저널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게 뭐냐면 오픈 액세스 저널이라고 그래서 한 3, 4페이지짜리 영문 에세이입니다. 예. 이걸 그 오픈 액세스 저널은 아무나 가서 그 현지 형식에 맞추면 올려서 업로드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저널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저널에 실리는 어떤 페이퍼나 아티클이 아니고 그냥 에세이 수준의 3페이지짜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정확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교수님이시니까 좀 잘 아셔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몇 가지 영어가 나와서 네. 기사, 수필 이렇게 그렇죠. 해석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석박사 수준의 엄청 고급 논문이 아니라 에세이 그러니까 좀 끄적이고 글 쓴 수필 정도의 수준을 맞습니다. 그 온라인상에 올릴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런 저널이라는 거죠. 오픈 액세스 저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대학교나 아니면 학회지에서 엄정하게 심사위원한테 심사를 돌리고 또 수정을 받고 다시 재심하고 이렇게 해서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편집의 절차와 수준만 맞으면 오픈 액세스에서 자기 스스로가 올려서 업로드하는 저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실린 에세이 3페이지짜리이기 때문에 이걸 논문 5개라고 하는 건 과도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전자책 4권도 똑같은 겁니다.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툴을 이용해가지고 그 한동훈 후보자 딸이 지금 이건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 설명한 팩트에 대한 해명 자료입니다. 그 딸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학습 봉사활동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시키고 수학 공부 시킨 걸 영어로 냈던 것을 영어로 한 3, 40페이지를 모아가지고 그 아마존 툴을 이용해서 그것도 업로드 시킨 겁니다. 아마존 홈페이지에 이런 데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전자책이라고 하니까 이게 또 어마어마한 또 책을 출판한 것으로 오해가 되는데 이것도 이런 엄중한 잣대로 정말 무슨 의혹이 있는 건지 가짜인지 아니면 과도하게 이걸 뻥튀기 했는 건지 이걸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논문 제목이나 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팩트체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또 교수님 한 분 더 계시니까 노돌 교수님.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의 얘기는 이게 마치 이 기사를 논문과 전제책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아니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생이 이 정도 수준의 논문을 쓰지 그럼 주변에서 누가 도와줬거나 부정한 방법을 저지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과장 보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김금식 교수님 잘 얘기하신 것처럼 설명은 됐으니까요. 뭐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논문이라고 얘기하면 딱 연상되는 그거 아닙니까? 조국 교수 그 딸이 썼던 논문이라고 생각할 때 딱 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연상시켜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조국 교수 딸이 얘기했던 거, 실었던 그 논문은 국제 학술지 논문입니다. 굉장히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공들여서 자료 수집 같은 걸 해서 써야 하는 논문이고 또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한 편 실려면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는 그런 논문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논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일종의 그냥 에세이, 그 명어로 썼든 뭐로 쓰든 에세이라고 하니까 그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고 전자책도 지금 잘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나 본인이 써서 그 올릴 수 있는 일종의 이제 글 저장소죠. 저장소 거기다 이렇게 올리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뭐 여러 번 다시 얘기하셨지만 국무위원 후보자니까 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특히 입시, 병역 문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누구나 그것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의혹을 자꾸 제기하는 것은 그때마다 불려 나오는 게 조국 교수 딸 얘기입니다. 이게 또 되풀이되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제기할 때 이런 걸 스스로 먼저 좀 검증을 해서 과연 이런 검증을 하면 조국 교수 딸이 또 소환될 텐데 그것과 과연 비교해서 우리에게 유리한지 아닌지 좋은 일 아닐까 좋은 일일까 이렇게 좀 검증을 하고 좀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가지 얘기해봤어요. 상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혹은 그게 정말 논문 수준의 에세이였는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요. 이 두 가지 얘기 팩트체크와 한동훈 후보자의 반박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조국 전 장관과 한동훈 후보자 두 사람의 악연은 과거로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거 왜 제가 물어보는지 혹시 잘 모르세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수사 내용은 검찰이 이제 다 하시고 또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지면 됩니다. 근데 지금 검찰 주변에서 이 수사 한동훈 부장이 다 주도한다 이렇게 다 알려져 있어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 책임자 아닙니까? 밖으로부터 해명 나가는 것도 다 한동훈 부장이 다 스크린에서 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의 이제 지휘 라인, 지휘 체계가 맞는 건지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그건 아예 검찰이 자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왜 못 들어보셨죠? 저는 여러 번 들었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참 큰일 났네 이거. 말씀 올린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지금 이 사건은 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장의 최종 책임하에 진행되는 중요 사건이고 중앙지검은 수사 그 지휘 라인이 조금 더 귀를 열어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런 얘기들이 다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 제기 또 불신의 어떤 씨앗이 되는 거거든요. 조국 수사를 한동훈 후보자가 뭐 거의 100% 진두지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3년 전 대검찰청 국정감사 모습 보고 왔습니다. 최근에 조국 전 장관도 SNS 활동을 다시 이제 활성화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천재 소녀로 찬양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정미영 의원님 이 조 전 장관의 SNS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조국 전 장관은요, 지금까지 쭉 이제 분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계속 내용을 많이 보니까. 근데 핵심을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지금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아이들을 향해서 했던 건 뭐였냐면 범죄 행위였어요.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증명서를 가짜로 발급받고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한동훈 후보자 딸에 대해서 마치 범죄를 한 것처럼 그 시각으로 몰아가려고 하니까 그거는 억지스럽고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사실 한동훈 딸이 지금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논문, 에세이, 리포트 이 단어들이 혼재돼서 막 쓰여지는 건데 예. 지금 그 조국 딸 때문에 우리가 그 논문에 예민해져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 딸이. 예, 그 딸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뭐 1저자로 등재했냐, 2저자가 나왔냐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런 게 아니고 말하자면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국제고등학교를 얘가 다니니까 영어로 아마 말하자면 기고문 같은 거 쓰고 뭐 에세이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천재 소녀로 찬양받을 것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잖아요. 근데 사실 한동훈 딸이 이 정도로 공부 잘하고 뭐 이렇게 한 행동을 보면
천재 소녀일 수 있죠. 뭐 지금 뭐 저기는 해보진 않았겠지만,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마치 본인의 그것처럼 똑같이 몰고 나가려고 하면 예. 우리 아이도 천재 소녀였는데 우리 아이를 이렇게 범죄자로 만들었다. 뭐 이런 지금 말씀이신지 저는 이렇게 억지스러운 건 안 된다고 봅니다.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김 교수님은요, 이 천재 소녀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저기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쓴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이 이걸 검증하지 않을 것이다. 제 이야기는 이제 지금 문제 제기된 여러 가지 논문이라든지 뭐 전자책을 이제 기정사실하고 의혹을 기정사실하고 검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이미 지금 뉴스탑10에서 검증을 조목조목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검증하고 있고 오히려 반대로 그 관련된 사실을 팩트체크를 정확히 안 한 상태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논문을 영어 논문 4편 뭐 전자책 4권을 썼다는 식으로 오히려 한겨레 신문이 검증하지 않은 채로 지금 제목을 굉장히 그 편의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조국 전 장관의 저 SNS 내용은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저는 반면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런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하면 할수록 아까 우리 노동현 교수님이 정확히 말씀 잘했다고 봐요. 결국 한동훈 후보자를 그런 식으로 잣대를 검증하는 건 좋으나 예. 검증의 결과가 조국과는 다른 모습 그리고 국제고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뭐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정도의 팩트로만 다 정리가 돼버리면 조국 전 장관이나 민주당에서 그 이야기를 공격하면 할수록 오히려 조국의 과거가 계속 소환될 뿐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내로남불이 데자뷰처럼 다시 나타날 뿐이기 때문에 예. 과연 저게 조국 전 장관에 도움이 될지 제발 사실관계 확인하시고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도 좀 균형된 감각을 가지시고 좀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뭐 민주당 의원이 준 자료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이 의혹 제기를 한 거니까요. 뭐 이걸 단순히 민주당이 모든 이슈 의혹을 다 제기한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권지웅 의원님, 지금 한동훈 후보자 측도 뭐 팩트와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하면서도 지금 일부 온라인상에서는 이 고등학생 딸의 신상까지 뭐 일부 공개가 되면서 우려 섞인 모습도 있고 법적 조치하겠다, 이른바 좌표 찍기까지 성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동훈 후보자 측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이거는 좀 자제돼야 되지 않을지. 조국 사태 이후에 우리가 많은 걸 겪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이 검증 과정이 어떤 그 후보자의 자녀의 신상까지 터는 방식으로는 절대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의혹이 되게 적극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후보자가 그것을 검증받는 후보자로서 예. 사실 그것이 검증되는 시기에 한 언론사를 고소하고 이런 것들은 또 적절해 보이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억울한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시기에는 의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그것이 해명당할 때 비로소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했구나라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도 사실 부당하게 검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검증이라고 하는 건 끝났을 때 검증을 당한 사람마저도 사실은 이 부분은 납득이 된다라고 이해되어야 사실은 그 이후에도 맞아요. 좀 건강한 검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막에 잠깐 나왔는데 좌표 찍기 공격을 하고 있다 일부에서, 혹은 앞서 바로 직전에 나갔던 자막도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욕설, 모욕 등은 법적 조치할 것이다. 뭐 신상 사진까지 공개가 일부에서는 되면서 여러 적지 않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권지웅 의원님도 잠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는 의혹이 나올 때마다 즉각 반박하고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까지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우선 지적해야 될 것은 딸 부모 찬스 의혹과 관련된 보도한 그 기자들을 지금 신속하게 고소했다라고 고소했죠. 하는데 예. 기사 내용을 보니까 전혀 고소 명예훼손 할 만한 게 없어요. 상세하게 반론과 관련된 내용을 다 담아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야기한 내용도 이 기사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가, 차단하려고 한 거 아닌가,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굉장히 떳떳한 것처럼 할 말 다 하고 거기다 공격성까지 보이고 언론에 대해서도 공격성을 내보이고 저 같으면은 뒤가 구려가지고 조금 숙일 건데 저렇게 꼿꼿한 거 그것도 참 제주라면 제주다. 이건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의 일종의 검증일 뿐인데 이걸 바로 고소하는 게 말이 되느냐. 부적절하다. 김남국 의원의 이 말도 있는데
또 이를 두고도 갑자기 또 조국 전 장관이 언론사 고소한 것도 다시 재소한다고요. 노돌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전 지금까지 청문회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하나도 보고 싶은 청문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는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어요, 진짜. 예. 아니, 이게 지금 어떤 관전 포인트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자꾸 뭐가 의혹이 나오고 그에 대해서 뭐 즉각 이제 후보자가 반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 의혹을 얘기하고 또 반박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직접 그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을 좀 보고 싶다는 것이고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의견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예. 정말 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예. 또 한 가지 포인트는 한동훈 후보자가 지금까지 이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정말 뭐 조홍천 얘기처럼 뭐 당당하게, 뭐 패셔너블하게 하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를 청문회에서도 계속 유지를 할까? 예. 예, 그런 것도 좀 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저렇게 한동훈 후보자가 의혹을 제기하는 데서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해명 자료를 내고 하는 건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방치하면 마치 이게 사실인 것처럼 인정되니까. 그러나 그런 의혹을 보도했다고 언론사를 즉각 지금 고소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검사 위치 아니었습니까? 예. 지금도 검사긴 하지만 그러니까 할 말 다 해도 됩니다. 뭐 그것을 당당해야 되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이제 국무위원 후보자거든요. 예. 그리고 앞으로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차제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 후보자는 말 그대로 검사가 아니라 범죄인을 추궁해야 되는 검사가 아니고 예. 이제 국정의 시야를 좀 넓게 가지고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국무위원이라는 것이, 장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조금은 뭐 아까 조홍천 얘기한 것처럼 고개를 숙여라 좀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조금은 정무적 차원의 어떤 발언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그걸 좀 부탁을 좀 하고 싶어요, 한동훈 후보자에게는. 물론 화면에 잠시 준비가 돼 있을 텐데 저희가 한동훈 후보자가 바로 임명이 됐을 때 이 보도도 전해드렸었는데 이 화면 본인도 한동훈 후보자 나름대로도 또 긴장을 할 거예요. 저렇게 손도 떨고 펜도 좀 쥐었다 폈다 하는 모습도 있었으니까 내심 어떤 속내인지는 겉으로 보는 거라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노돌 교수님과 권지웅 의원님은 그렇다고 이거를 언론사를 고소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정미경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이 한동훈 후보자가 지금까지 그 피해자였거든요. 민주당하고 추미애 장관 이런 분들이 권력의 실세들이 다 가해자였거든요. 예. 1대1 구도에서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본인이 살아남는 건지 아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고소 고발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은 민주당 인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서 우리 한동훈 후보자는 계속 단련돼 왔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을 계속 소환해 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지금 당사자들도 그렇고.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한동훈 후보자가 여기서 조금만 밀려버리면 그냥 그게 다 사실화 돼버리고 언론도 그렇게 써버릴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도 언론은 이번에는 고소고발하지만 예를 들면 그게 다 정리가 되면 자기가 국무위원이 되면 그다음에 언론에 대해서는 고소 취소해 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정리하고 이번 주제 마무리를 할까요? 김근식 교수님, 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동훈 후보자를 버리면 예를 들어 한동훈 후보자를 버리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해주겠다. 이런 식의 일종의 거래 얘기까지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협박이라고 맞받아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판단할까요? 당연히 이제 민주당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초기 내각을 지금 구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15명의 국무위원들 중에서 몇 명은 낙마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제 한 명은 이제 자진 사퇴를 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국민들의 평가와 선택에 의해서 윤석열 정부가 다음 주에 출범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출범, 순탄한 출범을 민주당이 지나치게 발목 잡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부담감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한 15명의 국무위원 후보들 중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은 정말 도덕성이나 능력이나 자질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몇 명을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발목 잡기라는 정치적 부담과 국민 눈높이에서의 인사검증이라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국무총리 인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자를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그러면 나한테 가장 미워 보이는 좀 한동훈을 낙마시켜라. 이런 식의 거래를 한다면 그 국민들한테 제가 볼 때 엄청난 후폭풍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홍근 원내대표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표현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염두에 두고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저는 그렇게 정무적으로 판단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국민들 눈에 거래로 비치는 순간 이거 굉장히 후폭풍이 들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한동훈을 잡기 위해서 그러면 한덕수를 봐준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한동훈이 과거의 조국과 같은 인물이냐? 지금 나타난 여러 가지 유혹을 조국 프레임을 가지고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더 나오는 게 있어서 뭐 조국과 같은 사건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오는 걸 봐서는 한동훈 후보자는 조국과는 다른 사람이고 다만 조국을 잡았던 복판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 쪽으로서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나 한동훈을 잡기 위해서 한덕수를 교환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딜보다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 그리고 법무장관과 사법행정의 총감독으로서의 능력이 있는지를 엄밀히 따져보고 오히려 그 한동훈을 잡아서 윤석열 당선인이 막말로 청문회가 없는 청문회가 없는 중앙지검장 시키면 어떡할 것입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법무장관 지명자로서 정확한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명시적으로 한동훈 낙마시키면 한덕수 후보자, 총리 후보자 인준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일부의 그런 기류 분위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이게 일종의 협박 아니냐 반박하고 있습니다.